지금부터 한번 상상해 보시죠. 때는 3월 초고요. 아직 바람이 진짜 칼날처럼 매서운 날씨예요. 3월 초면 바람이 장난 아니죠? 그렇죠. 심지어 등산로 곳곳에 얼음이 꽝꽝 얼어 있는데 그 가파른 산비탈을 막 땀을 뻘뻘 흘리면서 오르고 있는 겁니다. 손발은 시리고 숨은 턱턱 막히는데 아니 대체 뭘 찾겠다고 그 고생을 사서 하는 걸까요? 제 말이 그겁니다. 놀랍게도 그 목적지가 무슨 숨겨진 황금 무더기도 아니고요. 엄청난 절경을 보려는 것도 아니에요. 바로 얼어붙은 땅을 뚫고 나온 당신의 새끼 손톱보다도 작은 꽃 한 송이입니다. 아, 그 작은 꽃 하나 보려고 그 험한 산을 올라간다고요? 네, 굳이 편안한 날씨를 놔두고 이런 극한의 상황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심리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전형적인 봄맞이랑은 완전히 다르네요. 약간 그 따뜻한 봄볕 아래에서 벚꽃 흩날릴 때 여유롭게 걷는 거 그런 수동적인 태도가 아니잖아요. 전혀 아니죠. 오히려 겨울의 한가운데로 직접 쳐들어가서 봄의 멱살을 확 잡고 끌고 오는 것에 가깝습니다. 하하, 봄의 멱살을 잡는다. 표현 좋은데요. 근데 생물학적으로나 심리적으로 볼 때 이런 극단적인 환경 속에 숨겨진 봄이야말로 가장 강렬한 에너지를 품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강렬한 에너지의 실체를 오늘 함께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항상 배움을 갈망하고 일상 속에서 새로운 시각을 즐기시는 지금 듣고 계신 당신을 위해 오늘 아주 특별한 기록을 가져왔어요. 어떤 기록인가요? 케어이 뉴스에 매주 금요일 아침에 전하는 칼럼으로 산으로 출근하는 남자, 일명 산출남, 김한기 작가님이 봄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무려 2026년 봄맞이 산행기예요. 아, 매주 산으로 출근하시면서 기록을 남기시는 분이잖아요. 그 꾸준함에서 나오는 관찰력이 진짜 엄청날 텐데 벌써 기대가 되네요. 네네. 근데 오늘 우리가 이 기록을 들여다보는 목적이요. 단순히 이 작가님이 수리산에 가서 10km를 걷고 꽃을 보셨구나. 이런 등산 코스 요약하려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럼요. 저희 딥다이브가 그런 단순 요약은 안 하잖아요. 그렇죠. 얼어붙은 대지를 가장 먼저 뚫고 나오는 그 경이로운 봄의 전령사를 찾아가는 이 험난한 여정 자체를 오늘 당신과 함께 쫙 추적해 볼 겁니다. 약간 그 대자연의 치열한 생존 법칙 같은 것도 볼 수 있겠네요. 맞아요. 자연 앞에서의 겸손함, 그리고 진정한 액티브 시니어로 나이 드는 걸 긍정하는 통찰까지 아주 뼈째로 씹어 먹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누군가의 꼼꼼한 기록을 읽는다는 건 그 사람이 세상을 바라보는 어떤 해상도 자체를 잠시 빌려오는 것과 같거든요. 야, 해상도를 빌려온다. 너무 멋진 말이네요. 자, 그럼 이 흥미로운 여정의 출발점으로 한번 가볼까요? 시간은 2026년 3월 9일 월요일 오전 10시입니다. 월요일 아침부터 10km 산행이라니 체력이 대단하신데요. 그러니까요. 지하철 4호선 수리산역에서 딱 시작해가지고 철쭉공원, 무성봉을 거쳐서 슬기봉으로 향하는 총 4시간짜리 코스예요. 수리산 코스가 은근히 만만치 않거든요. 맞아요. 능선 초입에서 그나마 딱 한 몽우리 피어난 진달래를 마주치긴 했는데 무성봉 지나서 슬기봉 오를 무렵에는 경사가 너무 급해서 이마에 땀이 막 송글송글 맺히는 거죠. 작가님도 역시 산은 돕지 않아도 산이다 이렇게 적으셨더라고요. 3월 초면 아직 산에는 그 강상한 겨울의 한기가 꽉 들어차 있을 때잖아요. 바람도 엄청 매서웠을 거고요. 수리산 정상 공군부대 우회해서 수안봉 쪽으로 돌아 내려가는 길은 진짜 육체적으로 힘든 여정이죠. 그래서 제 의문이 바로 그겁니다. 이 전체적인 여정을 쭉 따라가다 보면 무슨 첩보 영화에서 깊은 겨울잠에 빠져있던 슬리퍼 에이전트, 비밀 요원 깨우러 가는 작전 같거든요. 아, 비밀 요원이요? 네. 아니 조금만 기다리면 온 동네 뒷산에 개나리며 진달래가 지천으로 막 피어날 텐데 굳이 이런 물리적인 고생을 해가면서 그 험한 루트를 고집한 이유가 뭘까 하는 거죠.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작가님이 그토록 찾고자 했던 그 요원의 정체에 숨어 있습니다. 바로 변산 바람꽃이라는 식물의 독특한 생존 전략 때문이거든요. 변산 바람꽃이요. 네. 생존 전략이 대체 어떻길래요? 이 꽃이 식물학적으로 봄숲의 단명식물, 영어로는 스프링 이페머럴이라고 불리는 부류에 속해요. 얘네들한테 봄은 그저 따뜻하다 하고 즐기는 낭만적인 계절이 아닙니다. 그럼 뭐죠? 진짜 목숨을 건 타임어택의 현장인 거죠. 생존을 위해서 말 그대로 시간과 싸워야 해요. 타임어택이요?
생존을 위해서 어떤 시간 제한 같은 게 걸려 있다는 뜻인가요? 정확해요. 변산 바람꽃이 자라는 숲의 바닥을 한번 떠올려 보시죠. 이제 한두 달만 지나면 그 숲을 덮고 있는 거대한 나무들이 일제히 무성하게 잎을 피어낼 거잖아요. 아, 나뭇잎들이 쫙 무성해지겠네요. 네, 그렇게 되면 숲 바닥으로는 햇빛이 진짜 한 줌도 안 들어오게 됩니다. 완전히 캄캄한 그늘이 져버리죠. 아, 숲의 캐노피가 닫혀버리는 거군요. 맞습니다. 이 작고 여린 식물이 살아남아서 광합성도 하고 번식도 하려면 바로 그 거대한 나뭇잎 지붕이 닫히기 전에 무조건 승부를 봐야 하는 거예요. 와, 그러니까 다른 거대한 경쟁자들이 아직 겨울 추위 때문에 깊은 잠에 빠져 있을 때 아주 기습적으로 딱 깨어나야만 하는 거네요. 그렇죠. 다른 식물들처럼 날씨가 제법 따뜻해졌네, 이제 슬슬 피어볼까 하고 눈치를 보다가는 아예 생존할 기회조차 날려버리는 겁니다. 야, 이거 진짜 대박인데요? 그럼 이 꽃은 영하의 맹추위랑 그 꽝꽝 얼어붙은 흙을 정면으로 뚫고 나오는 그 극단적인 선택을 한 거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주변 경쟁자들이 추위 피해서 웅크리고 있을 때 겨울 내내 풀이에 모아둔 에너지를 한 번에 빵 폭발시켜서 차가운 얼음을 밀어내고 태양빛을 독점하는 전략이죠. 듣고 보니까 이 진짜 연약해 보이는 꽃이 사실은 가장 지독한 생존주의자였네요. 맞아요. 그 가녀린 줄기로 두꺼운 얼음을 밀어 올린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물리적 저항을 이겨내는 거거든요. 진짜 대단합니다. 자, 이렇게 치열한 생태계의 비밀을 품은 변산 바람꽃을 만나기 위해서 일행이 수리산 뒤편 병목안공원 방향으로 하산을 하면서 본격적인 탐색에 돌입합니다. 드디어 보물찾기 시작이네요. 네, 근데 이 장면 묘사가 진짜 기가 막혀요. 리딩 대장의 손끝을 따라서 일행 전체가 막 나무 우거진 계곡 속으로 흩어지거든요. 여전히 흰눈이 드문드문 남아있고 얼음이 낀 초록 풀꽃 사이에서 아주 살포시 피어난 그 꽃을 찾아 헤매는 겁니다. 상상만 해도 너무 멋지네요. 꽁꽁 언 얼음이랑 하얀 눈, 그리고 그 척박한 틈새를 뚫고 나온 작고 여린 생명. 그쵸? 그 시각적인 대비가 주는 숭고함은 진짜 말로 다 표현하기 힘들 겁니다. 맞아요. 현장 반응만 봐도 그 경이로움이 고스란히 전해집니다. 여기 있네, 기아디디한 보물이네, 수수하고 고결한 멋이 있다. 이러면서 다들 감탄을 막 쏟아내거든요. 진짜 보물을 찾은 기분이셨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어요. 이 꽃이 진짜 물리적인 의미에서도 보물이 맞다면서요? 네. 실제로 아주 귀한 몸입니다. 바람꽃 종류가 생각보다 되게 많거든요. 호라비 바람꽃, 너도 바람꽃, 껑의 바람꽃 등등해서 20여 종이 넘게 있어요. 이름들이 다 참 정겹네요. 너도 바람꽃. 그쵸? 근데 그 중에서도 이 변산 바람꽃은 변산 반도에서 처음 발견돼서 이름이 붙여진 세계 어디에도 없는 한국 특산 식물입니다. 와, 우리나라에만 있는 거군요. 네, 전북 진안의 마이산이나 내변산 자락 같은데 주로 군락을 이루며 자생하는데 워낙 개체수가 적어서 위기종으로 분류되어 있어요. 특히 경기도에서는 아주 엄격하게 식물 보호종으로 지정해서 관리하고 있죠. 아, 그러니까 수도권인 경기도 수리산에 이런 굴럭지가 있다는 사실 자체가 굉장히 이례적이고 놀라운 일이네요. 맞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찾는 거죠. 근데 저는 이 바람꽃이라는 이름 자체에도 참 많은 뜻이 담겨 있는 것 같더라고요. 서양에도 이거랑 아주 비슷한 의미를 가진 전설적인 꽃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오, 아주 예리하십니다. 서양에서는 이 바람꽃이 그 유명한 그리스 신화의 아네모네랑 바로 연결이 됩니다. 아네모네, 노래 제목으로도 많이 쓰이잖아요. 네네. 그 아네모네라는 단어 자체가 그리스어로 바람 혹은 바람의 딸을 의미하거든요. 동양이나 서양이나 옛사람들이 대자연을 관찰하는 눈은 진짜 비슷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바람이라는 단어가 똑같이 들어가는 게 참 신기하네요. 그 차갑고 거친 바람 속에서 파르르 떨면서 피어난 작고 여린 꽃을 보면서 인간은 공통적으로 어떤 애절하면서도 절대 꺾이지 않는 강인함을 동시에 읽어낸 거죠. 근데 잠깐만요. 여리고 작아서 바람에 막 흔들리는데 어떻게 그게 강인함이 되는 걸까요? 좀 역설적이긴 하죠. 오히려는 막 매서운 바람을 맞으면 똑 부러지거나 꽃잎이 훅 날아가 버려요. 정상 아니에요? 그게 바로 이 바람꽃이 가진 또 다른 생존의 마법입니다. 이 꽃은 바람에 맞서서 나 안 부러질 거야 하고 꼿꼿하게 버티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아주 유연하게 자기 몸을 맡기면서 진동을 합니다. 아, 바람의 힘을 타고 같이 흔들린다는 거군요? 네. 만약에 딱딱하게 굳어 있으면 강풍에 툭 하고 부러지겠지만 스스로 바람과 동화돼서 떨림으로써 그 파괴적인 에너지를 싹 분산시키는 거죠. 와, 겉보기엔 진짜 위태로워 보여도 결코 꺾이지 않고 가장 먼저 봄을 알릴 수 있는 비결이 그거였네요. 강인함이란 무조건 뻣뻣하게 버티는 게 아니라 유연하게 바람을 흘려보내는 거라는. 맞아요. 엄청 철학적이죠. 네, 진짜 철학적인 교훈까지 주네요. 이런 배경 지식을 딱 듣고 나니까 왜 사람들이 이 꽃에 그렇게까지 열광하는지 확실히 알 것 같습니다. 그쵸. 단지 희귀해서만은 아니에요. 작가님 칼럼 보니까 수리산이 완전 이 꽃의 성지로 소문이 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굳이 막 기어 올라온다고 하더라고요. 심지어 현장에서 막 엄청 무거운 장비 맨 전문 출사꾼들도 두 팀이나 마주쳤대요. 대포 카메라 같은 거 들고 오시는 분들 있잖아요. 네, 맞아요. 흔하게 볼 수 있는 버들강아지 같은 꽃들은 아예 뒷전이 되어버릴 정도라고 하니까 이게 단지 법으로 지정된 희귀종이라는 이유만으로는 이 엄청난 인기가 다 설명이 안 되거든요. 희소성도 물론 큰 몫을 하겠지만 그보다 훨씬 더 근원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인간의 아주 깊은 심리랑 맞닿아 있는데요.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당신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걸요? 우리는 왜 막 거대하고 웅장한 폭포 앞에서도 우아하고 감동하지만 꽁꽁한 얼음 틈새에 핀 그 손톱만한 꽃 앞에서도 완전히 넋을 잃게 되는 걸까요? 그건 약간 압도적인 스케일에서 오는 감동이랑은 전혀 다른 종류의 충격 아닐까요? 아까 말씀하신 그 시각적 대비가 주는 감동이 워낙 커서 그런 것 같은데요. 맞아요. 생명이 도저히 존재할 수 없을 것 같은 가혹하고 차가운 얼음이라는 배경. 그리고 금방이라도 툭 꺾일 것 같은 그 여린 꽃대. 네, 그 두 가지가 아주 극단적으로 빵 충돌하면서 만들어내는 생명력이잖아요. 그게 지켜보는 사람 마음속에 엄청 깊은 울림을 주는 것 같아요.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인간은 바로 그 극적인 대비 속에서 일종의 숭고함이라는 감정을 경험하거든요. 아, 숭고함요? 네, 게다가 그 넓고 험한 산 속에서 보호종으로 지정될 만큼 꼭꼭 숨어있는 보물을 무려 내 두 눈으로 직접 찾아냈다는 그 치열한 발견의 기쁨은 또 얼마나 짜릿하겠습니까? 진짜 그 순간만큼은 막 크고 화려한 온실 속 꽃이나 흔한 길가의 식물들은 전혀 눈에 안 들어오겠네요. 완전히 압도당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정말 재밌고 흥미로운 반전이 딱 하나 등장합니다. 사실 오늘 기록을 남기신 이 산출남 김한기 작가님 본업이요. 무려 그림 작가란 말이죠. 아, 그림을 그리시는 분이군요. 네. 평생 수많은 대상을 아주 시각적으로 예리하게 관찰하고 그걸 화폭에 섬세하게 묘사해 오신 전문가시잖아요. 직업병처럼 무언가 아름다운 걸 딱 보면 머릿속에서 아주 자연스럽게 막 캔버스랑 붓의 터치가 막 떠오르시는 분일 텐데요. 맞아요. 바로 그거예요. 그런데 이 평생 그림을 그려온 작가님이 그토록 고생해서 찾아낸 변산바람꽃을 딱 마주하고 내린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어떤 결론을 내리셨나요? 막 밤새 스케치를 하셨을 것 같은데. 아닙니다. 칼럼 에필로그에 이렇게 남기셨어요. 그림 작가로서 이 수수하면서도 복잡다단한 꽃수술은 도저히 어찌 그릴 수 있단 말인가. 결국 그림은 포기하기로 하고 그저 내 눈에 꾹꾹 담아넣는 것으로 만족하기로 했다. 와, 붓을 그냥 꺾어버리신 거네요. 네, 스스로 붓을 내려놓으신 겁니다. 이야, 그거야말로 진짜 대자연이 만든 걸작 앞에서 예술가가 던질 수 있는 최고의 찬사 아닙니까? 제 말이 그겁니다. 저는 이 대목을 딱 읽으면서 어떤 비유가 떠올랐냐면요. 네네. 마치 세상에서 가장 비싸고 해상도 높은 8K 카메라를 들고 환상적인 라이브 공연장에 갔는데 막상 딱 그곳에 서보니까 현장의 압도적인 공기, 사람들의 숨소리, 막 땅을 울리는 진동, 이런 것들은 렌즈로는 도저히 다 담아낼 수 없다는 걸 깨달은 거죠. 아, 그렇죠. 렌즈의 한계를 느끼는 순간이 오죠. 그래서 아예 카메라 전원을 딱 꺼버리고 내 온몸의 감각을 다 열어서 그 순간을 라이브로 온전히 경험하기로 선택한 것 같다. 그렇게 느꼈어요. 아주 훌륭한 비유네요. 이 장면은 사실 정보랑 지식이 범람하는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한테도 아주 묵직한 질문을 던져주는 것 같아요. 어떤 질문일까요? 우리는 보통 좀 예쁜 장소나 진귀한 대상을 만나면 완전 조건반사적으로 주머니에서 스마트폰부터 꺼내잖아요. 그렇죠. 무조건 사진부터 찍고 보죠. 네, 사진 찍고 캡처해서 내 폴더에 저장하려고만 하거든요. 무언가를 소유하고 기록하는 데만 너무 급급한 거예요. 아, 뼈 때리네요. 근데 작가님은 예술가로서 그 묘사하고 싶은 욕심을 과감히 내려놓고 대자연 그 자체랑 교감하는 방식을 택하신 거잖아요.
내 손으로 그리지 못한다는 좌절감이 아니라 두 눈에 아주 가득 담겠다는 그 충만한 만족감이 고스란히 전해집니다. 맞습니다. 그래서인지 그 충만한 기운이 하산하는 길 내내 쭉 이어져요. 날머리에 있는 텃밭을 지나치는데 마침 그곳에서 막 노랗게 피어나는 복수초를 만나서 또 한 번 반갑게 인사를 나누시거든요. 오, 복수초도 참 반가운 봄꽃이죠. 네. 게다가 함께 동행한 마운틴 크루 산악회 일행들도 너무 춥지 않은 맑은 날씨 속에 그 조용한 산속을 막 누비면서 봄을 찾게 하듯이 서로 배려하는 모습이 진짜 따뜻하게 그려져 있어요. 분위기가 너무 좋네요. 힘들게 산을 오르내리긴 했지만 일행들 얼굴에 전부 다 웃음꽃이 활짝 피었다고 하니까 진짜 하루의 마무리치고는 너무 완벽하지 않나요?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는 봄맞이 여정이죠. 근데 저는 이 전체 기록을 통틀어서 가장 마음을 크게 올렸던 문장이 맨 마지막에 딱 숨어 있었습니다. 어떤 문장이요? 작가님이 칼럼 말미에 이런 되게 유쾌한 고백을 남기셨거든요. 꽃이 좋아지면 나이가 든 증거라는데 역시나 요즘 피어나는 봄꽃들이 참 예쁘고 좋다. 내가 시니어라는 걸 부정할 수가 없네. 아, 그 부분. 저도 그 문장 보고 빵 터져서 한참 웃었는데요. 너무 재밌죠? 네. 보통 나이가 들었다. 이제 시니어가 되었다.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은 왠지 모르게 좀 서글퍼하거나 지난 젊음을 아쉬워하는 뉘앙스로 말하기 십상이잖아요. 그쵸. 예전엔 체력 좋아서 산을 날아다녔는데 하면서 한탄하곤 하죠. 맞아요. 그런데 작가님은 진짜 전혀 그런 기색이 없어요. 오히려 아주 쿨하고 유쾌하게 딱 긍정하고 계십니다. 바로 그 지점이 오늘 우리가 들여다본 이 기록의 핵심이고 또 작가님이 삶을 대하는 태도에서 얻을 수 있는 최고의 통찰이라고 봅니다. 최고의 통찰이요. 네. 우리가 보통 나이가 든다는 걸 육체적인 기능의 상실이나 쇠퇴로만 바라보는 경향이 있는데 이제 그 시각에서 좀 벗어날 필요가 있어요. 삶의 경험이 막 쌓이고 세월이 흐를수록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해상도는 묘하게 훨씬 더 깊어지고 촘촘해지거든요. 세상을 보는 해상도가 촘촘해진다. 네. 그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일까요? 좀 젊고 혈기 왕성할 때를 생각해 보세요. 산을 오를 때 막 속도 내서 빨리 올라가고 정상에 있는 비석 딱 찍고 내려오는 그런 정복이나 성취 같은 거시적인 목표에 좀 집착하기 마련이잖아요. 맞아요. 인증샷이 제일 중요하죠. 네, 그러다 보니까 내 발밑을 내려다볼 여유가 없어요. 하지만 시니어가 되면 비로소 그동안에는 전혀 보이지 않던 그런 미시적인 세계가 눈에 확 들어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미시적인 세계. 네, 뭐 1cm도 안 되는 아주 작은 꽃수술의 복잡한 구조라든가 꽁꽁 언 얼음을 조용히 밀어올리는 그 흙의 미세한 움직임 같은 거요. 그런 대자연의 진짜 경이로움을 발견할 수 있는 아주 넓고 깊은 시야를 갖게 되는 거죠. 듣고 보니까 진짜 그러네요. 약간 젊음이 관광 렌즈로 막 넓고 거친 풍경을 담아내는 거라면 나이 들미란 건 카메라에 마크로 렌즈를 딱 장착하고 삶에 숨겨진 디테일과 아름다움을 발견해내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이야, 마크로 렌즈 비유가 끝내주네요. 진짜 딱 그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꽃이 좋아져서 시니어임을 부정할 수 없다는 작가님 말씀은 늙음에 대한 한탄이 절대 아니네요. 이전에는 누리지 못했던 아주 새로운 특권을 얻었다는 즐거운 선언이나 다름없군요. 완벽한 해석입니다. 비록 늑추적으로는 나이가 들어서 시니어가 되었을지언정 그 세상에 대한 뜨거운 호기심과 열정을 절대 잃지 않는 거. 네. 얼어붙은 땅속에 숨은 봄을 내가 기어코 내 눈으로 확인하겠다면서 그 험난한 10km 산길을 기꺼이 걸어 올라가는 태도. 진짜 멋지죠? 그러면서도 대자연의 압도적인 섭리 앞에서는 자신의 오랜 재주인 분마저도 되게 기꺼이 내려놓을 줄 아는 그런 넉넉한 겸손함. 네네. 이것이야말로 오늘 이야기를 듣고 계신 당신과 또 제가 지향해야 할 진정한 액티브 시니어의 모습이자 평생 배움을 멈추지 않는 사람의 아름다운 삶의 방식 아닐까요? 깊이 공감합니다. 나이가 드는 건 결코 시력이 침침해지는 쇠퇴의 과정이 아니라 보이지 않던 진짜 아름다움을 꿰뚫어 볼 수 있는 아주 깊은 시만을 얻는 과정이라는 걸 오늘 확실히 배웠네요. 맞습니다. 자, 우리는 오늘 케어유 뉴스의 금요일 아침 칼럼 김한기 작가님의 기록을 따라서 수리산으로 무려 10km에 달하는 치열한 비밀 작전을 함께 다녀왔습니다. 짧지만 아주 밀도 높고 숨가쁜 땀험이었어요. 네, 산행 초입에서 만난 유일한 진달래 한몽우리에서 시작해서요. 얼어붙은 흙을 스스로 쫙 밀어내고 핀 위기종 변산바람꽃의 치열한 생존 전략. 진짜 그 타임어택이 인상 깊었죠. 그리고 바람에 기꺼이 몸을 맡기며 유연하게 진동하는 아네모네의 지혜.
평생 붓을 잡아온 그림 작가가 대자연의 디테일 앞에서 딱 항복을 선언하며 눈에 꾹꾹 담아온 충만한 경이로움. 마지막으로 자신의 나이 들음을 유쾌하게 긍정하는 액티브 시니어의 통찰력까지. 네. 정말 수많은 통찰과 배움이 촘촘하게 얽혀있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달력이 한 장 건거봤다고 해서 계절이 바뀌는 걸 그저 멍하니 기다리는 삶이 아니라요. 아직 그 매서운 추위가 가시지 않은 산속으로 내 온몸의 감각을 쫙 열고 직접 봄을 마중 나가는 그런 주도적인 삶. 주도적인 삶, 좋네요. 오늘 우리가 나눈 이 깊은 대화가 당신의 그 쳇바퀴 같은 일상 속 얼어붙은 땅 한 구석에도 아주 작지만 강인한 바람꽃 하나를 피워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항상 호기심을 잃지 않고 스스로 깨우치려 노력하시는 당신에게 묻고 싶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치열하게 들여다본 이 작은 변산바람꽃은요, 거대한 나무들이 햇빛을 다 가려버리기 전에 살아남기 위해서 가장 매서운 겨울바람을 뚫고 정면으로 얼어붙은 땅을 헤치고 나와야만 했습니다. 생존을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었죠. 그 지독한 과정을 거쳐야 비로소 생태계의 첫 페이지를 가장 화려하게 딱 장식할 수 있었어요.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삶을 한번 가만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너무 춥고 험난하다고, 귀찮고 두렵다면서 자꾸 핑계를 대고 요리조리 회피하고 있는 당신만의 차가운 바람이나 얼어붙은 땅이 혹시 있으신가요? 저도 찔리는데요. 어쩌면 지금 당신이 두려워하면서 피하고만 있는 바로 그 매서운 바람이야말로 남은 당신의 인생에 가장 눈부시고 단단한 새로운 봄꽃을 틔우기 위해서 반드시 정면으로 부딪혀 이겨내야 할 진짜 봄마중은 아닐까요? 정말 깊이 생각해 볼 문제네요. 당장 편안하고 익숙한 길만 찾고 있는 건 아닌지 당신의 발끝을 한번 가만히 내려다보시는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또 다른 흥미로운 자료, 그리고 그 이면에 숨겨진 새롭고 놀라운 이야기들과 함께 당신을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멈추지 않는 탐구의 시간, 더 딥다이브였습니다.